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고된 질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왜 치매를 예고된 질환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체 기능이 계속 노화가 되어도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열렸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가 늙어가는 것만큼은 교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뇌 관련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치매가 왔어도 이거는 평생 완치될 수 없는 병이고 평생 진행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매에 관련돼서 준비하는 보험은 우리 부모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매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가 짐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줄까 싶어서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이 이 치매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벼운 경증부터 보장의 금액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중증으로 갔을 때 더더욱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치매보험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고된 질환이에요. 예고된 질환. 자, 벌써 2017년도에 치매 환자 수를 보면 72만 명입니다. 72만 명. 근데 치매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발병률이 훨씬 더 높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2050년도에는 각 3배 이상의 치매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총 치매 환자 중에서 80세 이후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지만 우리 치매는 어떻게 해요? 암보다 무서운 재앙이 바로 치매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이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치매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치매보험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치매는 여러 가지 치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예요. 이 치매는 뭐냐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최근 기억부터 하나씩 없어지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진단을 받는 그런 질환이죠. 이 치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이체도 있고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많은데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거예요? 환각, 환청 이런 거, 선망 이런 게 이제 많이 오는 거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뇌 쪽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치매는 보험회사가 진단을 해서 준 게 바로 치매 진단비예요. 치매 진단비.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CDR 척도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 CDR 척도라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어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내리는 그런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진단을 받게 돼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거는 바로 이 CDR 척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CDR 척도가 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자, CDR 척도 일세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는 어떤 거예요? 건망증이다.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다. 자, 이거는 뭐냐면 건망증이라는 얘기예요. 건망증. 건망증은 뭐냐면 우리가 깜빡깜빡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말을 해줬을 때 맞아, 그거 하고 기억이 나면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조금 심한 건망증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치매로 가게 되면 그거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게 이제 체경도부터 들어갑니다. 지속적인 건망증이지만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이 체경도예요. 그렇지만 우리 보험사에서 CDR 척도를 기준으로 해 보험금을 주는 거는 바로 이 1점부터 줍니다. 1점부터 경도 인지 장애부터 주는 거예요. CDR 척도. 자, 경도 인지 장애인 CDR 척도 1점에서는 어떻게 와요?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다. 집안일이다. 사회활동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도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등도 조금만 더 심해지는 CDR 척도 이점인 중등도는 어떻게 한다?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 예를 들어보면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치매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지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경도인지장애부터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10년째 중등도에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완치는 할 수 없고 진행되는 병이긴 하지만 그만큼 약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증까지 가기에는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늦출 수 있어요.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치매 진단받는 이 경도부터 아니면 최경도부터 약을 복용하게 되면 내 병을 뒤로 점점점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완치는 못 시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에서 중등도 가고 중등도에서 중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증 진단 받아서 내가 치매보험 가입해서 여기서 간병비를 평생 동안 받는다. 이거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치매 약을 복용하게 되면 병은 늦춰지고 완치는 못하지만 병은 늦춘다. 그래서 경도나 중등도 요럴 때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 치매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런 부분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증은 뭔가 보면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어요. 그죠? 대소변 실금도 나타나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외견상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CDR 척도를 기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경도나 중등도, 경도일 때 보험금의 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치매는 단계별 환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건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고 CDR 척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경도 치매 CDR 척도의 1점을 갖고 있는 치매 환자 수가 전체 치매 환자 수의 4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CDR 척도 2점까지 간 환자까지 치면 거의 60%, 70%가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CDR 척도 3점 이상일 때 치매 진단비를 받는 건 전체 환자 수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한다? 보험금을 처음부터 진단받았을 때 많이 주는 거. 우리가 암보험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조기 진단 받을 때 많이 주는 담보가 가장 좋습니다. 진단비로 구성해서 받는 게 가장 좋죠.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증까지 가기에는 계속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증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확률상 너무나 늦다. 그래서 우리는 경도나 중등도일 때 치매 진단비를 받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저희가 50세로 기준으로 해서 경증과 중증 치매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경도 치매 진단받아서 2천만 원씩 주는 치매보험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때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로 생활비 50에서 100만 원 주는 중증 치매 간병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중증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보험 만기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보통 80세 이후, 85세 이후가 굉장히 치매 환자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증도 중요해요. 그죠? 중증도 중요하지만 경도 치매, 경증 치매일 때부터 받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도 치매, 우리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발병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최근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간병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 치매부터 이렇게 진단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매월 20만 원씩 언제까지 종신토록 이렇게 주게 되면 경증일 때 받고 병이 진화돼서 중증까지 가면 그때 중증 치매 진단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년 납에 90세도 있고 20년 납에 뭐 95세도 있고 아니면 10년 납 15년 납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자, 20년 납에 90세로 했을 때 남자 7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여자 5만 4천 원, 5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급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급금은 그냥 환급금은 아니고 해지 환급금. 자, 50세 기준에 내가 80세, 85세 갈 때까지는 내가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하나도 안 주는 조건이지만 내가 나이가 80세 부분 되면 원금이 1,600이에요. 내가 80세 넘어서 내가 치매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치매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걸 해지하면 환급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80~90%대의 환급률이 나옵니다. 이자 붙지 않는 내 원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에 가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목적 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이렇게 되고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들어가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70~80% 이상의 환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내가 감사하게도 내가 어떤 치매 진단을 받지 않게 되면 노후 자금으로 써도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볼 수가 있죠. 자, 이 치매 보험은 보통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 없는 무해지 실속형 보험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암 진단 받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꼭 치매 진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사망하게 돼도 책임 준비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원금 이상으로도 내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돼도 이거는 해장급금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 준비금으로 내가 들어간 원금 이상으로도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은 치매 보험이지만 이렇게 노후자금이나 아니면 책임 준비금으로 사망 상속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치매 보험은 고지를 해야 되겠죠. 고지 여러 가지 묻지 않습니다. 뭐 암 진단 받은 적 있냐, 뭐 어떤 수술한 적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치매 보험은 딱 요 필수 고지사항 요것만 통과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 물어보는 건 다 뇌 쪽 관련이에요. 뇌 쪽 관련. 자, 한번 볼게요. 3개월 이내. 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뇌쪽증, 아니면 다쳤을 때 뇌 손상, 기억 상실, 인지 능력, 노쇠, 노령으로 인한 정신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이런 거 있느냐 3개월 이내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요? 5년을 물어봅니다. 5년 똑같아요. 치매 앓은 적 있느냐, 알츠하이머 앓은 적 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외상성, 다쳐서 뇌 손상 있었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뇌졸중 있었느냐, 파킨슨 있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5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확정 진단 받았냐, 치료했냐, 입원했냐, 수술했냐, 아니면 약 복용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거 5년 이내 물어봐요. 또 5년 이내 어떤 걸 물어봐요? 기억 상실이 있었느냐, 인지 능력 상실이 있었느냐. 자, 모든 게 다 이 뇌 쪽 관련 질환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필수 고지 사항에 요것만 통과를 하게 되면 치매 보험 준비하는데 경증 치매를 충분히 2천만 원까지 준비하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에서 이런 인정 심사 중이냐, 내가 어떤 질환으로 심사 중이냐 이것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암 진단을 받았든 어떤 질환을 받고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어도 이 고지사항의 필수 고지사항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치매보험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치매 진단. 이 경증 치매에도 2천만 원씩 주는 이 치매보험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치매 진단 확정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죠?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진단을 내려요. 진단을 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 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금, 경증 치매 보험금 받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리 청구인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대리 청구인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을 경우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치매가 왔을 때는 내가 치매보험을 들어놓고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됐을 때 어떤 보험을 들어놨을 때 그 보험금으로 병원비도 쓰고 치료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보험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약자가 되고 내가 피보험자가 되고 내가 수익자가 돼버리면 내가 의식불명이 됐을 땐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치매보험만큼은 이렇게 미리 가입하실 때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보고 있어요. 자, 치매보험의 경증 치매를 조금 더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한 치매보험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경증 진단만 받아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싶은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예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딱 치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에서 치매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치매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치매 CDR 척도 1점일 때도 어떻게 해요? 아까 2천만 원 지급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질병 후유장애는 2점부터 나옵니다. 2점. 자, 중증은 CDR 척도 3점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떻게 해요? 중증도 되기 전에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의 2점, CDR 척도 2점만 돼도 내가 가입한 질병후유장애 담보에서 40%가 돼요. 그럼 대부분 질병후유장애 담보 5천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40%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이 또 CDR-도 2점 받으면 2천만 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약 치매가 진짜 악화돼서 CDR-척도 3점까지 받았다. 그러면 또 60%까지 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에서도 CDR 척도면 60%, 5천만 원에 60%면 3천만 원이죠. 그지만 2점일 때 이미 2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 추가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치매보험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해요?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또 2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중증 치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매월 간병비가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간병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하나를 준비를 해도 경증일 때 많이 받고 또 조금 악화되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증까지 가게 되면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치매보험을 해놓으면 본격적으로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그 목적이라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장의 폭을 조금 넓혀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보험사에 대해서는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질병 후유장애 함부로 가입이 안 돼요. 보험사에서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병력이 있는 분들도 질병 후유장애, 아까 대표적으로 치매 진단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병력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 나이별로 5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보험료 가성비를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비갱신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성비 좋게, 지금 또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60세까지도 2, 3만 원대 다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후유장애가 됐든 치매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단 진단받았을 때 내가 보장의 금액을 조금 여유 있게 받는다고 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간병해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경증 치매 진단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두려운 건 바로 이 치매죠. 가장 두려운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치매는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부담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치매보험 한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